안녕하세요. 김 변호사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1타 강사 김변과 호변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1편 계약금, 몰치, 배액 배상에 관한 생활에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초밀접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잘 모르는 일. 맞아요. 여러분 혹시 전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대란 무엇인가? 전봇대 같은 건가? 뭔 소리예요? 전대가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네. 보통 전대란 말은 사실 저희가 법조인이니까 많이 알지. 법 공부하기 전에 전대란 말 들어봤거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전대 해본 적 있어요? 법 공부하기 전에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미 알았던 개념 같은 거지. 이걸 하도 이제 안 읽고 지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개념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전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 많이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김변이 건물 주고 제가 이제 세입자예요. 그럼 이제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 뭐죠? 그 일정한 부동산을 기간을 정해놓고 빌려서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빌려주는 계약, 부동산 빌려주는 계약이 임대차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만 보통 1차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게 다시 한번 제3의 인물에게 임차인인 내가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호변이 어디로 해외로 발령을 나간다거나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인 제가 제3의 인물한테 다시 이 부동산 사용하기로 한 목적물을 건네주고 야 네가 좀 써라. 이 계약이 이제 전대차 계약입니다. 그렇죠. 김변 얘기대로 제가 해외를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건 내 사정이거든.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계약이 구속될 수밖에 없어서 어차피 내가 그 임대료 낼 테니까 네가 좀 써라. 근데 막상 듣기로는 뭐가 문제가 되지? 이러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까요?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집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봤었을 때 이럴 거 아닙니까? 나는 호변이라는 사람을 보고 집을 빌려줬는데 계약이니까 딴 사람이 와서 쓴다. 그러면은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리고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당사자끼리 권리와 의무를 서로 이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대를 전혀 모르는 제3의 인물한테 했을 때 이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저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거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했으면 여기 임차인이랑 친한 지인이면 좀 쓰게 해주지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일단은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민법에 제가 얘기한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대를 하는 거 이제 불법 전대라고 하는데 이게 발각이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지인이 있죠. 내 지인을 믿고 맡겼는데 개판친 거야. 그러면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당연히 계약의 구속력을 그렇죠. 있는 거는 저죠. 호변이니까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임대차 기간 동안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제3자가 와가지고 집을 개판 쳐놨다. 그러면 우리 사이엔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호변 아야를 잘 걸렸다. 돈 내놔라 손해배상 이렇게 가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집을 멸실시켰어. 불을 냈어. 제가 실수로. 이런 경우는 되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러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상가 건물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건물 주고 제가 이 건물 한 층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야 저기 내가 임대차 계약금 낼 돈이 없으니까 좀 너네 사무실에 좀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증 좀 내고 샵인샵으로 좀 할게라고 할 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도 내기가 어려운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냥 몰래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각박하긴 한데 사실 요즘 원체 주거 비용 자체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제 근데 대학가 원룸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혼자 쓰는 줄 알고 집을 빌려줬는데 제 호변 도저히 이게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변한테 야 반띵하고 같이 살래?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사는데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은 불법 전대예요. 김변 말씀대로 각박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시커먼 남자 2명이거나 3명이거나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집주인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딱 보이잖아. 집에 훼손돼가 저거 맨날 저기서 술 퍼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젊을 때 그럴 수 있고 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 임차인이 전데 제가 아는 지인한테 불법 전대했을 때 내 지인이 벌여놓은 행위들에 대한 집을 엉망으로 만든 거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증금을 보통 내잖아요. 보증금을 내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도 당할 수도 있고
아 그럼 너 끝까지는 살아라고 하는데 손해를 회복을 안 됐다. 그럼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서 깝니다. 그렇죠. 까고 주는 게 뭐 당연한 이제 방법인 거고. 맞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뭐 일주일 정도 잠깐 내가 저기 뭐 집에 없으니까 지방에 사는 친구가 왔을 때 일주일 정도 써라. 그걸 불법 전대차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제 계속 거주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긴 건데 저처럼 내가 장기간 안 쓸 거니까 너 써라라고 하면서 내가 얘한테 일정 부분 임대료를 받았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불법 전대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불법 전대차로 인한 분쟁이 왕왕 일어난다. 그렇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지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그건 불법 전대차가 되는 거고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근데 전차인이 집을 만약 개판 치면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을 텐데 이렇게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 아니 집주인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치. 이거는 임차인도 열받을 문제인 게 손해는 배상은 자기가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는 호의로 친구한테 집 빌려줬다가 영 끊기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나도 돈도 좀 아낄 겸 임대를 받고 불법 전대 괜히 하셨다가 이런 법적인 어떤 피해를 보시는 일이 맞아요. 상가 건물이나 주택이나 전부 다 책임은 임차인이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뭐 주변에서 뭐 그런 부탁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 모두 본인한테 있다는 점 잘 명심하시고 그렇죠. 좀 부동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깨알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법률 일타강사 김변호변 감사합니다. 벼벼.